내가 끊긴 CEO와 결혼할 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에요. 신혼 첫날 밤 그가 말했다. 아이는 겉으로는 내 아이래. 하지만 너와 나 오직 협력뿐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그 후로 그는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스캔들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항상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왔어. 절대 묻지 않아. 아이가 태어난 후까지는 눈매가 갈수록 배직을 닮아가네. 그는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를 복도에서 막아서. 목소리가 억눌리고 쉰 듯하다. 너 나한테 숨긴 게 뭐야? 얘야, 대체.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됐을 때 아빠가 슬리퍼 들고 마당을 한 바퀴씩 쫓아다녔어. 화가 나서 나보고 지우라 했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 엄마랑 아이 둘 다 죽든가 아니면 내가 낳게 해주든가. 직접 말을 걸어. 나는 아이의 아빠를 좋아해. 우리 집이 애 하나도 못 키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아빠가 나무 아래에서 완전 열심히 듣고 계셨어. 나를 가리키며 소리치다. 넌 나의 주계셈이야. 말해! 그 개자식이 누구야? 내가 끄집어내서 죽여버릴 테니. 순간 말문이 막혔어. 그는 더욱 화가 나서 부르르 떨었다. 나랑 부녀관계 끊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시작했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야. 고르고 고르다. 배가 그 후사 끊긴 도련님을 고르다니. 업계에서는 다들 배직은 어릴 때 납치된 적이 있다. 도망치다가 근본을 상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것 때문이라니. 주변에 조건 맞는 사람들은 다들 원치 않아. 딸을 배가에 시집 보내 생과부로 만들다니. 집안이 안 맞는 그런 배가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네. 배직도가 29살이 되게 만든 거야. 내가 결혼 전에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주동자를 밝히지 않을 셈이냐? 우리 아빠도 대신 떠맡을 사람 찾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야. 체념한 채 배직을 골랐다. 우리 아버지가 배 씨 집안이랑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 상대가 뜻밖에도 승낙했어. 임신한 걸 숨기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배가에서 보낸 임산부 영양제가 산처럼 쌓여 있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 정혼이 결정된 날, 두 집안이 급히 한 번 만났다. 베개는 내내 냉랭한 표정이었다. 입 열어서 한 말 합쳐도 열자가 안 돼. 양쪽 다 애가 타네. 히히. 배가 불러 보이는 게 티나서 결혼식 때 웃음거리 될까봐 걱정돼. 어차피 다 체면 있는 집안들인데 창피할까봐. 그래서 날짜 잡고부터 결혼식 올릴 때까지 딱 20일이었어. 혼주연이 끝났다. 이른바 신혼집. 안방 침대 위에 펼쳐진 장미꽃을 마주하며 나랑 베개는 잠시 서로 멍하니 쳐다봤다. 역시 배직선이 교착 상태를 깨트렸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목젖이 꿈틀거렸다. 맑고 시원한 음색. 수 선생님.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치치라고 불러. 어차피 이제 우리 부부잖아. 눈을 들어 미소 지으며 자연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치치. 어떤 일들은 첫날부터 분명히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입술을 앙다물었다. 표정이 다소 진지해졌다. 확실히 말해야지.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네 얘기부터 해. 내 뱃속의 아이는 이제부터 배가의 아이야. 내가 그를 친자식처럼 여긴다는 건 너와 나 그리고 장인어른만 알고 있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막 나오려던 말이 막혀버렸다. 무슨 뜻이야? 배가 혼인을 승낙한 건 설마 내 뱃속의 아이가 베이직의 아이인 줄 알았기 때문인가? 그런데 배직은 왜 혼인을 승낙한 거지? 그가 왜 거짓말을 도와주는 거야? 내 의문을 알아챈 듯했다. 여론이 너무 귀찮아. 나는 그거 처리하는 게 싫어.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아내와 아이가 필요해. 이건 너와 나 사이의 협력이야. 네, 협력에 한해서요. 알아들었어. 마음 한켠에 은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협력의 하남. 이름뿐인 부부라는 뜻인가요? 너는 나를 생과부로 만드세냐?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올리며 어이가 없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귀끝이 갑자기 붉어졌다.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필요하면 협조할게요. 누가 개 협조를 바란다고? 누가 개 협조를 바란다고? 그런 걸 자선인 것처럼 말하다니. 누가 그걸 탐낸다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화가 나서 입가다 파르르 떨린다. 좋아, 그럼 오늘 밤에 협조해. 그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다. 임신 초기 3개월은 안 돼요. 아직 곡선을 드러내지 않는 내 작은 배 위에 멈췄다.
그는 참 박학다식하네. 임산부 동침 주의사항까지 알고 있네. 웃음을 거두었다. 표정이 차가워지다. 아까 너도 나한테 할 말 있었잖아. 나는 원래 하려던 말을 모두 삼켰다. 마침 제가 하려는 말이 바로 그 일이에요. 네 말이 맞아. 우리 사이는 협력혼이야. 나는 안방에서 자고 배직은 객실에서 자.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 그가 내 옆에 누웠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설명했다. 첫날 밤은 그래도 형식상 제대로 해야지. 번역할 대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즉, 개뿔 형식. 눈을 흘겨봤지. 돌아 누워 계속 잔다. 결혼 후 처음 2달은 형식적으로 제대로 챙겼다. 집단의 배가 옛 저택과 여러 시설들을 데려가서 익혀두게 해줘. 제 아내, 밥 먹고 쇼핑하고 산책도 같이 해줘. 문제는 그가 말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냥 나를 데려가서 한마디만 소개해줘.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2달째 쉬지 않고 돌렸어.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입덧이 심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쨌든 나도 임산부잖아. 임산부는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지. 밥만 먹고 옷만 입으면 되는. 매일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닐 수가 있나? 그래서 배직이 또 나를 데리고 나가자고 했을 때 그냥 거절할게. 내가 친구랑 약속했다고 말해. 절친만 보면 그냥 달려가서 그녀를 안아버렸어. 차칭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미 불러오기 시작한 내 배를 만졌다. 부풀어 오르네. 잘생긴 짙은 눈썹이 슬쩍 올라간다. 그녀는 중성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요. 산뜻한 숏컷에 왼쪽 귀에는 블루 다이아 귀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청량하고 시원한 멋이 퉁겨나와. 여기에 그녀의 흰 티에 청바지 차림을 더하면 완전 잘생긴 대학생이잖아. 우리 둘은 먼저 영화를 봤어. 저녁까지. 조용한 곳 찾아서 오후차 즐겼어. 그녀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줬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아쉬워했다. 정말 네 자유가 부럽네. 분명 나도 예전엔 이런 자유가 있었는데. 흑.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내렸다. 너 결혼했잖아. 무슨 자유가 필요해? 멋지게 짧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안심하고 배부인 자리나 지켜. 몸조리 잘해. 이건 우리 아기를 위한 거야. 절친이 떠나는 걸 배웅하고 나는 돌아섰다. 알고 보니 배직이 문 뒤에 서 있었던 거야. 두 눈이 캄캄하게 내 뒤를 응시하고 있어. 눈 밑에서 무언가 출렁이는 듯하다. 공기 중에 묘한 신맛이 감돌고 있어. 의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뭐 보고 있어? 마당에 아무것도 없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았다. 아무것도 아냐. 파일 가지러 돌아왔어.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서재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다. 걸음이 분주하고 표정에는 다소 조급함이 서려 있다. 몹시 싫어하면서 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모양이야. 이날부터 또한 시작되었다. 베개는 점차 모범 부부가 함께 다니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까지 해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배직의 첫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방금 산전 검진 마치고 나왔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병원 밖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어. 밖에선 다들. 결혼 전엔 근육적인 미남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밖에다 정보를 두고 다니네. 굽기 전에 벗겨진 얼룩들은 나중에 비춰졌다. 스가 지금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나 보지. 자기한테 여자 꼬이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남자란 발이 많으면 바람 피우기 쉬운 거야. 참 불쌍한 소가 아가씨. 임신 검진도 혼자 가네. 소문이 빨리 퍼지네. 세상 까마귀는 다 똑같이 검고 세상 남자들은 다 똑같이 쓰레기야. 그날 밤 배가 어른들이 우리 모두 본가로 가라고 했어. 배가 불러온 게 뚜렷한 임산부 배를 내밀며 늦게 도착했다. 마침 배직이 꾸지람을 듣고 있네. 모두의 시선이 이쪽으로 쏟아지는 걸 보니 특히 배직의 연모처럼 깊은 두 눈동자. 알 수 없는 의미를 풍긴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다 오해야. 나는 배직을 믿어. 다정하게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 그녀가 네가 나랑 협력 결혼을 하려는 이유야? 그 스캔들에 나온 여자 때문이야? 기술학교 졸업한 2선급 꽃미녀 신예. 갑작스럽게 연예계에 등장하다. 여기저기 예능을 오가며 나타나. 게다가 자꾸 배 사장님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질 않나. 모두가 배 씨가 그녀의 대후에 있는 후원자라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배가 쪽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배직이 그런 대신 받는 역할까지 맡으려는 거겠지. 나와의 혼인도 승낙해 주시겠어요? 그는 진짜로 안 듣고 있었는지 모른다.
뭐? 아직 대답하기 싫어. 멍하니 고개를 살짝 돌리다. 저런 모습을 보니 문득 내 질문이 천 재미없게 느껴지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은밀한 시큼함을 눌러 참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그저 협력 관계일 뿐이야. 네 일에 내가 묻지도 간섭하지도 않을 거야.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어느새 움켜쥐어졌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놓았다. 공기가 잠시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눈꺼풀을 올렸다. 깊고 그윽한 눈빛, 얇은 입술이 희미한 비웃음을 비꼬아 올린다. 좋아. 보아하니 너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 미돈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냉담함과 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배부인. 극도로 느린 세 글자. 하지만 물기는 아주 세게 물었어. 매 글자마다 극심한 불쾌함과 삐진 원망이 배어있다. 가슴이 딱 막히더라. 뭔가가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어지는 것 같아. 그랬구나. 그가 내가 그의 배부인이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구나. 눈을 내리깔았다. 불룩한 아랫배 위에 손을 얹는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배가 어른들의 꾸준히 효과를 봤나 보다. 혹은 외부 여론의 영향이 지나쳤던 건가? 다음 날 나는 가간의 집에서 어쩌다 배직을 보게 됐다. 미안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사 안 가? 왜? 별일 없으면 안 가도 돼. 왜?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식당으로 먹을 걸 찾으러 간다. 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뭐해? 이해가 안 가서 뒤를 돌아봤다. 그가 대답했다. 아침 먹자. 일어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먹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줘. 요즘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와서 갑자기 기다린다고? 젠질 황당하네. 갑자기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더라. 새우교자 하나 집어 입에 쑥 넣는다. 그냥 새우교자 하나 집어서 내 그릇에 넣더라고. 그냥 씹으면서 말 안 할게. 그가 오히려 먼저 말을 꺼내더라. 어제 엄마한테 사진작가 불러서 출산 사진 찍는다는 거 들었는데 몇 시로 잡았어? 내가 같이 있어줄게. 푸 막 입에 넣은 두유인데 푸 하고 뿜어줬어. 준백의 청아한 얼굴에 몇 방울이 튀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어 닦았다. 손끝이 막 그의 얼굴에 닿았다. 손목뼈가 붙잡혔다. 그의 표정은 싸늘하다. 뭐가 두려워? 짙은 갈색 눈동자 속에 그윽함이 서려 있다. 누가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찍기로 한 거야? 내가 있으면 방해될까봐? 목소리가 낮고 쉰 듯하다. 이어지는 질문들. 물어물어서 머리가 멍해졌어. 뭐? 뭐가 뭐라는 거야? 뭐? 누가? 뭐 다른 사람? 뭐 방해? 그가 누구 말하는 거야?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네 합법적인 남편이야? 아이의 명목상 아버지라고? 그는 이어서 또 물었다. 두 초간 망설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명목상이라는 표현은 좀 틀렸지만 근데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임산부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나나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배직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눈을 깜빡깜빡하며 좋아, 그렇게 전했어. 내가 같이 있을게. 나는 배직 옆에서 지켜보면서 찍는 거야. 하지만 뜻밖에도 그가 말한 건 나랑 같이 찍자는 거였다. 사진 찍을 때조차 그는 놀랍도록 무한히 협조적이었다. 사진사가 웃으라고 하니까 웃더라. 시키면 바로 포즈를 취하네. 조금도 억지스럽거나 사양하는 기색이 없었다. 심지어 임신한 배에 키스하게 해줘. 진짜 키스해버렸네. 얇고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이 배 위에 닿았다. 임신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몸이 움찔했어. 더욱 무의식적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그가 갑자기 굳어버렸다. 고개 들고 이쪽 봐.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에는 선명한 혼란과 당혹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손을 흘끗 쳐다봤다. 아직도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는 이미 눈을 내리깔고 일어났다. 시야 가장자리에 청진한 얼굴에 어느새 붉은 기운이 번지더니 귀 밑까지 퍼져 내려갔다. 나도 따라서 좀 불편해지네. 얼굴을 돌렸다. 맞아. 바로 그렇게. 아빠, 그 상태 유지한 채로 뒤에서 엄마랑 아기 꼭 안아줘요. 엄마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바라본다. 바로 이거야.
완벽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그냥 밖에 잘 안 나가게 됐어. 영양사와 임산부 건강관리사가 매일 올 거예요. 내 일상을 책임져. 배짓도 거의 늘 곁에서 함께 있었다. 가끔 내가 집에 없으면 그는 시간이 없어. 슝, 나를 지켜주러 올 거야. 이런 상태, 정상적인 규칙은 없는 것 같아. 결혼과 행복은 별반 다르지 않아. 하지만 조건상으로는 그런 거리감 없어. 배직이 거의 매일 나를 곁에 두고 지내준 그동안 그 남자는 그 스캔들 상대 조유설이랑 한 번도 안 끊긴 적이 없어. 아니면 그녀를 촬영팀에 보내든가. 배직이 자주 촬영 현장에 오는 게 목격되더라. 아니면 두 사람의 로맨틱한 데이트 장면. 마케팅 계정들이 조유설이 진짜 사랑이라고 선전하고 있어. 아이나의 판매들, 나는야 끈질기게 달라붙어 아이로 결혼을 강요하는 심계녀지. 샤칭은 때때로 쉴 새 없이 욕을 퍼부어댄다. 나를 위해 억울함을 퍼주다. 하지만 나는 줄곧 모르는 척했어. 이를 본 그녀는 더 화가 났다. 칠칠, 너답지 않잖아. 이런 걸 참을 수 있어? 너 그 사람 아내잖아. 뱃속에 그 사람 아이도 있는데.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배를 만져보았다. 꼬맹이가 가볍게 발로 되차더니 마치 내게 응답하는 것처럼. 입 안 가득한 떫은 맛을 삼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 보였다. 그는 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걸 몰라. 핸드폰 화면 너머로. 아직 그에게 말 안 했어? 하청의 목소리가 갑자기 몇 톤이나 높아졌다. 없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알 필요 없어. 말투가 일부러 쿨한 척. 처음엔 정말로 털어놓고 싶었어. 하지만 이 반년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 우리 아빠가 떠안을 사람을 골랐거든.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시집가지 않았을 거야. 하필 그가 고른 게 배직이다. 내가 몰래 짝사랑하는 남자야. 밤새도록 나와 같이 있었던 남자지. 당연히 흐름을 타고 시집갔지. 원래 결혼식 후에 고백하고 결혼한 뒤에 배집과 감정을 쌓아달 생각이었어. 누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와 나는 일찌감치 이혼하는 게 맞아. 그가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걸 알게 되면 이혼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얼굴 가득 의문을 담은 샤칭을 보며 나는 말을 이었다. 아이는 나 혼자 거야.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게다가 군자는 남의 일을 이루어주는 법이잖아.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니 나는 그냥 좋게 좋게 맺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밤 일은 부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갑자기 뒤에서 무시하기 힘든 시선이 느껴진다.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원래 편안하던 상태도 갑자기 딱딱해졌다. 거의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움직였다. 현관등이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늘씬하고 반듯하게 선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찰나에 등골에서 시작된 거대한 마비감이 순식간에 두피까지 번져나갔다. 대직이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거기에 서 있었지? 거기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얼마나 들은 거야? 난 급하게 영상통화를 끊어버렸다. 배를 부여잡고 급히 일어섰다. 너 어떻게 들어올 때 소리도 안 났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나 임산부야. 놀래키려는 거야? 감지등이 둔하게 켜졌다. 그 얼굴도 따라서 평소처럼 서늘한 표정 사이로 은은한 지친 기색이 어려 있다. 눈빛이 너무 깊어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미안, 놀라게 했지. 하지만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니야. 그냥 태교로 아기한테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죄책감에 배를 감싸며 눈을 이리저리 흘겼다. 심지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오히려 남 탓을 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왜 소리도 없이 돌아온 거야? 나랑 아기랑 얘기하는 거 엿들은 거 아니지? 거기 얼마나 서 있었어? 뭐 들은 거야? 배직은 단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다. 쓰치치, 네 눈에 내가 그런 도둑질이나 하는 인간으로 보여? 얼굴 데클로즈업, 약간 아래에서 내려다주는 앵글. 여기도 내 집인데 내가 엿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허리 클로즈업, 측면 평시. 나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차피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서서히 다가와 선물 가방을 건네다. 이 문장이 실제 대화 내용이 아니라 번역 톤에 대한 지시인 것 같습니다. 번역할 중국어 대화 내용을 보내주시면 어색하고 딱딱한 어투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게. 태교로 할 수 있어. 펼쳐서 봤어. 알고 보니 나무 조각 뮤직 박스였어. 보기에는 그다지 정교하지 않고 촉감도 조금 거칠어. 하지만 특별한 게 강점이지. 오늘 스타 명품 경매 자선 갈라가 있는 거 알아? 조유설도 초대를 받았다. 요즘 마케팅 계정들이 다 그러더라. 배직이 분명 파티에서 그녀를 위해 거금을 쓸 거야. 설마 이거 조유설이 고르고 남은 거 아무거나 갖고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 솜씨는 아무리 봐도 명품 같지 않은데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연예인 경매품이야? 왜 사인은 안 받아놓은 거야? 그냥 직접 배직한테 물어보자. 그 말을 듣고 그는 눈을 들어 다소 수상쩍은 듯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봤다. 아니, 안 갔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너? 네가 이걸 한다고? 왜? 안 돼? 약간 쉰 목소리로 그는 천천히 다가온다. 뭘 그렇게 놀라는데? 은은하게 실핏줄처럼 새어나오는 애처로운 원망. 너는 내 아내야.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을 아내에게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